정신없이 이어지던 이야기가 오해 호흡을 가다듬는 모습이었습니다. 드라마가 1931년과 1989년을 반복해서 오가며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에서 연대기 별로 나눠서 이야기할게요. 그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지난 이야기 마지막이 선자의 출발이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도착에서 시작합니다. 오사카에 도착한 젊은 선자와 부산에 돌아온 나이 든 선자의 모습은 58년이라는 공백의 차이를 공간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간을 특별하게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보다 주의 깊게 보면 드라마가 더욱 재미있게 다가옵니다. 부산과 오사카라는 공간에 이장한 선자 아버지 묘와 처음 살게 된 오사카 이쿠노구라는 공간은 중요하게 다가왔죠. 이삭에 의해 겨우 깨어나 도착한 오사카는 황폐한 부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낯선 신세계의 자신과는 너무 다른 이들이 가득한 역에서 선자는 겁부터 났습니다. 이삭의 형 요셉이 오고 전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선자는 중절모를 쓴 남자를 보고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듯했죠. 한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침략과 수탈로 황폐화된 고국과 달리 일본은 날로 발전 중이었습니다. 도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오사카에 지하철이 생긴다는 요셉의 설명은 이 지독한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보여줬습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의 미래 도시를 만든 일본의 모습으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드라마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묘사와 비교를 통해 전쟁의 잔인함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 말이죠.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경희는 먼 길 온 선자와 이삭을 위해 정성 들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린 하얀 쌀밥과 고깃국을 보자마자 선자가 오열한 것은 어머니가 차려준 하얀 쌀밥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죠. 떠나는 선자와 맞이하는 선자에게 낸 흰 쌀밥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들이란 이런 식의 감정과 물질들로 인해 새겨지고 되살아나고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연출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달이 지나 빨래를 널고 있는 경희를 돕던 선자가 서럽게 우는 장면에서 이 상황은 다시 등장하죠. 고향과 어머니 냄새를 기억하기 위해 빨지 않았던 옷을 모르고 빤경이는 서럽게 우는 선자를 보자 미안할 수밖에 없었죠. 지독한 그리움을 이겨내기 위해 냄새로 버티던 선자는 언제나 이 아픔이 끝나냐 묻습니다. 끝나지 않고 참는 법을 배운다는 경희의 말이 답이었죠. 50년이 훌쩍 지난 시간까지 선자가 가지는 그 지독한 그리움은 여전히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으니 말입니다. 경희와 달리 요셉은 착한 동생이 선자와 같은 여자에게 속았다고 불쾌해했습니다. 임신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사카형 집에 와서야 부부로서 첫날 밤을 보내는 이들의 모습은 행복하기보다 복잡함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오사카가 우릴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들의 말처럼 이쿠노구는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죠. 지도에서 보시듯 지금은 오사카의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졌고 불고기 타운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아편쟁이와 일자리가 없어 도둑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까지 어울려 사는 이 지독한 곳은 오사카 시내의 미래와 극명한 대비로 다가오며 나라 빼앗긴 민족의 힘겨움이 공간을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선자와 경희가 친해지는 계기는 요셉이 선자와 이삭을 데려오기 위한 뱃삭을 빌려서 생긴 빚을 갚으라고 찾아온 남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경희와 달리 선자는 오늘 바로 빚을 갚겠다고 합니다. 살아온 삶이 다른 그들의 차이는 오히려 그들이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에피소드였습니다. 한수가 준 시계면 160엔 빚은 모두 갚을 수 있었죠. 만류하는 경희와 달리 자신들을 위해 낸 빚이기 때문에 그건 내 빚이라며 시계를 팔러 나섭니다. 그런 선자에게 가격을 후려치는 가게 주인과 제값을 받으려는 선자의 대립 상황은 그가 이 모진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지 알려주는 힌트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아가씨로 자란 경희는 상상도 못한 생존력이 선자에게는 존재했기 때문이죠. 선자로 인해 빚을 갚게 되자 경희는 든든한 동지가 생겼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친자매처럼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두 사람의 모습과 달리 집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요셉의 모습은 불안을 선사했습니다. 선자가 시계를 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한수는 그렇게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몽상가와 결혼한 선자가 얼마나 고생할지 한수는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개입이 이들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도 궁금해지네요. 자신의 아들에 대한 집착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수이기 때문이죠. 부산에 돌아온 선자는 과거 자신이 물건을 사던 어시장이 변한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형님의 유고를 바다에 뿌리고 찾은 아버지의 묘지 자리는 이미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러 간 곳에서 낯익은 이름 신복희가 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이장해준 것이 바로 복희 언니였습니다. 무려 58년 만에 재회한 선자와 복희는 반가움과 서러움에 우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자 엄마인 양진이 자신들을 친딸처럼 챙겨줬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들의 고단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더는 양진을 힘들게 할 수 없어 하숙집을 찾아온 아재가 들려준 만주에 있는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복희와 동희는 따라 나섰지만 그곳은 공장이 아닌 일본군 위안부 시설이었죠. 지독한 고통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행복했던 복희와 달리 동희는 지독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빨래터에서 마지막을 고했다고 하죠. 그전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 아이 낳고 사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던 동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나라를 빼앗아간 그들이었습니다. 평범한 행복마저 앗아간 일제의 잔인함은 금자가 솔로몬을 자각시키는 과정과 연결되며 강렬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나마 솔로몬을 많이 이해하는 나오미마저 금자가 그저 솔로몬을 모욕 주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역사인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최악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교육조차 받아본 적 없는 그들에게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기 바라는 것조차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솔로몬과 진취적인 여성상을 가진 나오미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꼬집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속에 하나를 찾아 나섰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전성기 시절에도 이쿠노구는 크게 바뀐 것이 없는 뒷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루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뜬금없어 보이는 이 인물은 솔로몬의 현재를 잘 보여주는 장치로 활용되었죠. 하루키도 솔로몬처럼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자이크처럼 모인 남남이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하루키 집은 국수 하나를 먹으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행복이란 물질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루키 가족은 이야기하고 있었죠. 가난하지만 비로소 자신을 찾았다 하는 하루키와 그런 상황이 여전히 낯선 솔로몬이 왔던 길을 돌아가다 뒤돌아보니 어느새 하루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낡은 동네만 존재하는 그 공간이 주는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주어졌고 하루키와 같은 삶과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욕망 사이 갈등하는 그를 공간을 통해 잘 설명해줬죠. 공간감을 통해 솔로몬이 느끼는 공허함과 혼란과 평안이 뒤섞인 감정이 잘 드러났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려는 솔로몬은 해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에게 걸려온 전화는 솔로몬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죠. 자신을 구해달라는 하나는 빨리 오라 합니다. 선자로 시작한 이들의 가족사는 솔로몬을 통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의 등장은 갈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불안한 요셉을 더욱 흔들고 이삭을 궁지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수가 시계를 되찾아 바라보는 모습은 섬뜩함마저 느껴졌습니다. 딸만 있는 한수에게 선자가 낳은 아들이 가지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으니 말이죠. 공간을 통해 감정과 상황을 이야기한 우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언급하며 이 드라마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잘 드러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존재하지 않음을 금자의 입에서 그리고 복희의 삶의 낙인처럼 찍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사를 통해 근대와 현대사를 풀어내고 한국 이민 가족을 통해 전 세계 이민사를 이야기하는 파친코는 분명 명작입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남았음에도 이제 단 3번의 에피소드만 남았습니다. 이미 다음 시즌 이야기가 나온다니 반갑게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